사람이 너무 많아 타기 힘든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김포골드라인이 지옥철로 악명 높지만요. 사실 그전에도 지옥철은 있었습니다. 지옥철의 근본은 역시 경인선이었죠. 승객이 너무 많아서 북북선 선로에 급행까지 만들었고요. 특히 강남을 관통해서 지금까지도 사람이 넘쳐나는 2호선, 그리고 2010년대에 새로운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9호선까지, 2019년부터는 새로 개통한 김포골드라인에 밀려 약간 묻힌 감이 있지만요. 9호선에도 지금 김포골드라인처럼 119가 역에 상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나마 용량화와 등차가 이루어지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앞으로도 9호선 급행을 이용하는 승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09년에 1단계 구간이 개통된 이후 10년 넘게 혼잡도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이야기는 약 25년 전 IMF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전에 6호선 4개역 무정차 통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MF는 지하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공사 중이던 지하철 6, 7, 8호선 2기 지하철 2단계 구간 개통이 약 2년 정도씩 늦춰졌고요. 서울시의 3기 지하철 계획도 보류되죠. 3기 지하철은 9, 10, 11, 12호선 그리고 3호선 연장인 수서에서 5금 구간이 속해 있었는데 이 중에 9호선과 비교적 짧은 구간인 3호선 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은 전면 백지화됩니다. 물론 그때 정해둔 루트가 신분당선, 신안산선, 동북선 등으로 일정 부분 계승이 되긴 하지만요. 신규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9호선, 이 9호선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IMF 사태라는 게 나라의 달러가 부족하니까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온 거잖아요. 당장 나라에 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에도 민간 자본 투자, 줄여서 민자를 도입합니다. 민간 자본으로 인프라를 깔면 그만큼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전에도 민자가 투입된 지하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엔 공사 중에 공영화되었거든요. 이 시기부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민간 자본을 투입해 인프라를 지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주고 수입도 일정 수준 보장해주면 민간 자본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민간 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거라는 논리였죠. 초창기 민자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중앙정부 주관의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공항철도, 서울시 주관 민자 사업으로는 우면산 터널과 지하철 9호선 1단계가 있는데요. 모든 9호선의 서사에 민간 자본이란 요소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9호선은 원래 길이 18m의 중형 전동차 규격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의 서울지하철보다 작은 사이즈로 인천이나 부산 등 다른 지방 지하철과 동일한 규격이에요. 전동차 폭이 작아서 터널을 좀 더 작게 팔 수 있고 그만큼 건설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9호선은 기존에 이미 지하철이 있는 지역을 지났기 때문에 9호선으로 이전되는 승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예측이었죠. 강서에서 강남은 5호선, 2호선을 이용해도 되니까요. 또 기존 지하철에 비해 급행열차 운행 등 일종의 프리미엄 노선격인 컨셉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지하철보다 요금도 비싸게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아하다고 느껴지지만요. 하지만 9호선이 공항철도와의 직결을 염두에 두고 건설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공항철도와 각종 규격을 통일하게 됩니다. 원래 9호선의 계획은 중형 전동차 6량 1편성이었는데 대형 전동차 4량 1편성으로 변경됩니다. 9호선 초창기에 악명 높았던 4량짜리 편성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 거죠. 2009년 9호선 1단계 구간인 개화에서 신논현까지의 구간이 개통됩니다. 9호선은 처음부터 승객이 많았어요. 이렇게 승객이 많아진 데에는 강서, 여의도, 강남을 한 번에 이어주는 코스상의 강점도 있었지만요. 9호선의 요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9호선 1단계는 민자 사업이라서 기존 지하철보다 비싼 운임을 책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약 당시와 개통 사이에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었으니 2004년에 도입한 서울시의 환승할인 제도였죠. 예전에는 지하철 따로, 버스 요금 따로 내야 됐지만 이미 기본 요금 900원만 내면 무료 환승이 가능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9호선만 환승 할인 불가에 다른 지하철보다 1.5배에 가까운 1,300원이 넘는 요금을 지불하게 할 수는 없었죠. 개통 직전까지 9호선 요금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로 서울시와 민자 사업자 간에 수많은 논의가 오가다가 일단은 다른 지하철과 동일하게 추가 요금 없이 환승 할인에 포함되는 형태로 개통을 했습니다.
비싼 요금 문제가 해결되자 코스도 일직선인데 급행까지 운행하는 9호선으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듭니다. 강서구의 가양, 염창동 등 원래 버스를 타고 방산역에서 2호선을 타던 강서구 주민들은 물론 2010년에 공항철도가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포함되면서 인천시 북부 주민들이 9호선 급행 대열에 합류해요. 4량짜리 전동차 24편성으로는 당연히 역부족이었고 9호선은 개통 직후부터 혼잡도 문제가 불거집니다. 차량을 추가로 제작해 투입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민자 사업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9호선은 민자 노선이니까 민자 업체 쪽에서 돈을 내서 차량을 추가 도입하라는 입장이었지만 민자 업체 측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서울시가 9호선에 사업 계획을 짜서 24편성을 도입하기로 하고 자신들은 짜여진 계획대로 돈을 투자한 건데 서울시의 예측이 틀린 것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민자 업체가 아닌 서울시 예상으로 차량을 추가 도입합니다. 9호선은 1단계 구간인 개화에서 신논현 구간만 민자이고 이후에 개통되는 2, 3단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재정사업인 2단계 구간 개통 때 들여올 예정이었던 차량 12편성을 시기를 앞당겨서 도입하기로 한 거죠. 이 차량은 2011년에 도입됩니다. 또 기존의 일반 2대에 급행 1대가 오는 패턴을 일반 1대, 급행 1대로 조정해 급행 비중을 늘렸습니다. 승객들이 주로 급행 열차에 집중되어서 혼잡한 걸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요. 급행으로 운행하면 노선 끝에서 끝까지 운행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차량 하나로 운행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좀 나아지나 싶었던 9호선의 혼잡은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집니다. 2015년 2단계 구간인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 구간이 개통됩니다. 그런데 차량은 추가 도입 없이 그대로였어요.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면 차도 추가로 도입하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9호선도 신차를 안 뽑은 건 아니에요. 이때 뽑을 차를 2011년에 미리 뽑았기 때문에 추가로 도입될 차량이 없었던 거죠. 3단계 구간용으로 제작 중인 차량이 있긴 했지만 이 차량들은 2016년부터 도입을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기존 36개 편성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죠. 9호선이 안 혼잡했던 적은 없었지만요. 이때의 혼잡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혼잡이 가장 심한 가양에서 염창 구간 혼잡도가 238%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9호선 혼잡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시행합니다. 증차, 그리고 마침내 용량 증결이었죠. 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 등을 통해 기존 민자 사업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서울시는요, 본격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 증차에 돌입합니다. 3단계 연장용 차량에 증차분까지 함께 주문해서 예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죠. 거기에 드디어 4량 열차의 6량화를 시행했습니다. 기존 전동차 중간에 끼워 넣을 2량을 추가로 제작해서 많아진 승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이 차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한동안은 4량 편성과 6량 편성이 함께 다녔고요. 전체 차량이 6량 편성으로 일원화되는 건 2019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계속되는 연장과 증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많은 9호선 급행은 승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입주 물량과 6월 말 개통 예정인 서해선 전철 개통 때문인데요. 9호선은 서울시 내에서만 운행하는 지하철이지만 거대 환승역인 김포공항에서 외곽의 수요를 다 모아서 시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양역에서 남쪽의 인천 1호선, 북쪽의 검단 신도시에서 오는 승객들이 탑승하는데 검단 신도시 입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항철도를 통해 9호선 급행으로 유입되는 승객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서해선 승객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선 전철은 김포공항역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일산과 능곡 등의 고양시, 남쪽으로는 부천시 지역으로 이어지는데 부천도 그렇지만 특히 일산 지역에서 강남으로 가는 승객의 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것과 소요시간 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일산과 강남 지역 모두 커버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9호선으로 유입된 수요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9호선도 4단계 연장분 차량에 증차용 차량까지 얹어서 차량을 제작 중이고 그중 1개 편성은 이미 9호선으로 반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연말에 조기 투입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전차라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